네, 오늘은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정치다 한번 주장해 주십시오. 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예. 많이 듣고 또 국민을 대변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은 것을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네. 또 뭐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배려하면 저는 올바른 정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듣고. 네,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것을 네. 국회나 네. 정부에다가 잘 전달해서 예. 정부가 듣지 못한 것을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면 예. 아마 올바른 정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예. 갖습니다. 네. 의원님.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야 정치죠. 그리고 또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해서 그 국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죠.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 만들어낸 먹거리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네. 그렇게 비전을 제시해야 그게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된 사람은 더 잘 되게 하고 네. 전체적으로 국부를 창출하는데 엔진 역할을 하는 정치가였으면 좋겠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많아서 국민들이 의원 정수도 못 늘린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예, 심학봉 의원 사건도 보면 참 이게 우선 두 분이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참 더 민망하고 그러실 텐데. 민망합니다. 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말씀씩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좀 전에 임명진 목사님이 새누리당이 이거 사건 드러났을 때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 더 국민들이 화가 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 아마 바로 본인께서 탈당도 했고요. 네. 또 새누리당에서도 또 조치를 취했고요. 네, 또 국민께 사무총장께서 사과도 드렸고요. 네, 또 뭐 일단 경찰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던 그런 시점도 있었고요. 네. 또 뭐 언론에서 비춰지는 그런 것만 가지고 또 전체를 다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우리 그 심학봉 의원의 개인의 사생활도 있을 거고요. 네. 거기도 가족이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봐서 뭐 저기 우리 심학봉 의원께서 또 탈당을 하셨고 아마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당으로서도 할 일은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뭐 탈당하면 이제 꼬리가 잘린 거죠. 그걸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뭐 사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검찰이 재수사한다 그럽니다. 예, 문제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이게 뭡니까 사실 큰 망신이죠. 이제 뭐 탈당한 걸로 면죄부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탈당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소속당이 이제 책임이 없다 이런 건 좀 더 정치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죠. 네. 이게 무슨 큰 망신입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하여튼 이런 일 때문에 국회의원이 함께 또 폄하되고 또 정치가 불신되고 이런 일은 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한다 이렇게 지금 탈당할 때 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탈당 기자회견을 보고 이 사람한테는 당만 있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국민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면은 의원직 사퇴부터 했을 텐데 어떻게 탈당을 하고 의원직 사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 이런 비판 여론이 빗발쳤거든요. 네, 뭐 지금 아마 법에서 예.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가 된 거로 예. 언론에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또 뭐 그 심학봉 의원도 개인의 그 모든 것이 있는 거니까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서 예. 정말 억울하고 또 너무 또 본인이
이 억울한 것을 많이 했다면 네. 뭐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심학봉 의원 개인이 네. 국민한테 용서를 빌고 모든 것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사법 절차에 응하고 나서 네. 의원직 사퇴 문제를 포함한 개인의 거취 문제는 그 후에 좀 정리해서 뭐 그것은 뭐 지금 아마 우리 19대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간에도 지금 여야 의원들이 지금 뭐 구속된 의원도 있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의원들도 거의 뭐 다 같은 범죄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 법치국가니까 네. 법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보고 본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예.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빅딜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일단 거부한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야당 대표가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 바로 거부하기보다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 여운을 남겼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네. 이제 제도가 결국 이제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에 관한 문제이죠. 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는 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인과 동시에 또 고질적인 지역구도 문제를 어떻게든 완화해 보자라는 우리 정치권의 수건의 문제이죠. 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 이 공천을 당의 지도부가 소수가 공천을 관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장한 게 되고 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께서 주장하신 게 됩니다. 네. 저는 두 분의 주장이 합쳐져 있고 이 정치 개혁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주장하셨다고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선의로 제안한 제도가 네. 한꺼번에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서 좀 좋은 정치 개혁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 갑자기 나온 제안이 아니라 8월 1일 날 그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이신 그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그 이 부위원장이죠. 네, 이병석. 이병석 네.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이 예. 모 일간지에서 8월 1일 날 이 안을 냈어요. 정식으로 내고 이것이 정치 혁명으로 이끌어지고 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면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선의로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예.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런 문제마다 왜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입장들이 달라요? 그렇지 좀 않고 통일해서 얘기해 주면 제가 안 돼요? 여기 이제 두분 입장하기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두 제도가 결이 조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하나는 선거법에 관한 선거제도의 문제고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렇죠. 문제죠. 예. 그 두 개의 하나의 결로 나가는 제도가 아닌 것은 사실인데 네. 이걸 합쳐놓고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법률에서 함께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네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염려하셨던 것은 조금 상이한 제도를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있었다라는 신중론을 편 거지 엇박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뭐 일단은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로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예. 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공천 제도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안이었고요. 예. 권역별 비례대표 이것은 지금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요. 작은 나라에서 또 거의 뭐 이제 지역에 이제 무슨 갈등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지역 갈등 많이 해소됐다고 저는 보고요. 네. 옛날에 뭐 이제 정치적으로 영혼함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좀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뭐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고 네. 또 뭐 광주에서도 네.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영남에서도 또 새정년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꼭 뭐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마 이제 야당 대표께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아마 김무성 대표님이나 우리 최고위원이나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또 당 대표께서 제안하신 거니까 아마 신중히 검토는 하시지 않겠나. 네. 또 그런 걸 가지고 근데 또 정개특위가 해야 되지 않나. 예. 빅딜 같은 거는 좀 뭐 맞지 않지 않나. 뭐든지 할 때 꼭 하나를 끼워놓는 거가 지금 되잖아요. 먼저 공무원연금법 할 때도 국회법 예. 해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시켜드렸는데. 이것도 끼워넣기 전략이다.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라고도 또 생각이 반론이 들죠. 있으시겠네. 예. 이 빅딜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네. 이 제도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 당에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주장을 하고 또 김무성 대표께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만 주장을 하면은 두 제도 다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치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선거법 안에 담아내는 하나의 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장점을 좀 합쳐서 일괄 타결하면은 훨씬 큰 제도 개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빅딜이니까 안 된다. 이 빅딜론의 원조는 이병석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8월 1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예. 이런 거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의견을 많이들 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뭐 어쨌든 여야 대표가 지금 신중하게 공개적으로 제안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아마 할 거라고 보니까요. 조금 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저 참 그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 총선 불출마 선언이 네. 중진들의 용태론으로 이렇게 좀 확산되는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냐. 이게 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야당도 뭐 압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건 어떻습니까? 뭐 저는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네. 아주 굉장히 큰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네. 뭐 김태호 최고위원이 뭐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도 아니고요. 네. 또 국회의원을 뭐 다선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아직 나이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더 큰 꿈도 있을 거고요. 네. 그것은 뭐 그것을 용태로다가 저기 하는 건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본인의 정치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뭐 꼭 국회의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 선거도 네.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저는 뭐 개인의 김태호 최고가 용단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진, 다선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런 거하고는 지금 관계없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예. 우리 뭐 김태호 최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정치를 지금 뭐 국회에서 오래 했던 것도 아닌데 본인의 더 큰 정치 알겠습니다. 소망이 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김태호 의원께서 뭐 지역구 출마를 이제 네.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지역에서 입장 표명을 한 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이제 대권 도전하겠다라는 출사표나 그렇죠.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치를 젊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큰 꿈을 위해서 이제 그 징검다리로 불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오히려 네. 이제 징검다리로 국회 입성하려고들 노력하는데 좀 돋보이기는 합니다. 돋보이기는 하는데 아마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되기가 어려운 속내 사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불출마 선언도 이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뭐 정기국회 하고 또 국정감사 열심히 하고 또 한 번 더 그 지역구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액티브한 활동을 할 이제 시기에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어도 좋은데 그런데 지금 꼭 그렇진 않네요. 이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 이동학 위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호 의원의 셀프 디스 불출마. 이미 우린 지고 있다. 쇼라 할지라도 쇼에서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쇼잉이라 하더라도 셀프 디스 저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 셀프 디스니까 새정치연합이 하고 있는 셀프 디스보다 이 김태호 의원의 불출마가 훨씬 더 이게 충격 효과가 크다.
이 얘기를 이제 혁신위원이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나서시면 좋죠. 예. 뭐 정치를 접을 사람들은 또 시기를 저질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셀프 디스는 이제 때가 되면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네. 그리고 아직은 뭐 이렇게 야망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러는 건 또 조금 돋보이긴 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뭐 때가 되면 뭐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그런 뭐 셀프 디스를 하실 분들이 나오실 수 있겠죠. 아직은 여당이나 야당에서 뭐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 때문에 뭐 중진 용태론 같은 것들이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네, 뭐 꼭 뭐 중진이라 그래서 용태를 하고 그것은 옳지 않고요. 뭐 정치도 오래 하신 분도 계셔야 되고 또 우리 초선 의원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자기가 더 큰 꿈을 가지면 또 한 단계 쉬었다가 다시 또 재도약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뭐 역대 대통령들도 정치 그만두고 하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진짜 뭐 문재인 대표께서도 뭐 차기 총선에 불출마 선언 했죠. 벌써 이미 했죠. 그래요. 대권에 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총선 불출마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순서가 김무성 대표란 뜻입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 그 중에서도 이 노동개혁을 좀 강조하고 또 국민들한테 직접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롯데 사태가 진짜 이게 뭐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서 노동개혁 못지않게 재벌개혁도 중요하다. 재벌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거는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한테 담화로 다 호소하지 않겠나. 지금 뭐 우리 청년 일자리나 경제가 자꾸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권도 저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권이 3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는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줬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은 뭐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아마 모든 4대 개혁, 이거 꼭 필요하다. 우리 사람 몸에 이상이 벌써 오래전에 나타났는데 이 치료를 안 하고 과감한 수술을 안 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일본 경제같이 한 20년 동안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정치권에서 많은 협조가 안 되니까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노동개혁, 또 재벌개혁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거 분명히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데는 아마 내일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4대 개혁이죠.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이제 공공개혁을 4대 과제로 잡으셨는데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개혁은 이제 전례를 보면은 이제 정권 초기에 좀 힘 있을 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때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번 롯데의 그 치열한 형제들 간의 싸움을 보면서 이게 재벌 개혁이 이게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라는 자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재벌 개혁까지는 어서 5대 개혁으로 내일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국민에게 직접 이렇게 설득하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 중요하죠. 여당도 좀 국정 운영에 중심축으로 놔주시고 야당과도 좀 많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야당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준비와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야당한테 협조 많이 구했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시는 모습이 좀 안 보여요. 이호 여사께서 오늘 이제 방문하셨잖아요. 이건 대통령님의 배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이런 배려의 정치를 하시면서 국정을 좀 더 폭넓게 하시고 소통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당과 소통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대통령이 4대 개혁을 그동안 강조해 왔는데 재벌 개혁까지 넣어서 5대 개혁으로 하고 야당한테도 협조를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뭐 야당한테 협조 많이 요청했죠. 또 뭐 국회도 뭐 몇 차례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뭐 한두 번 오고 말았는데
벌써 뭐 박근혜 대통령 그렇군요. 여러 차례 예, 오셨잖아요. 시정연설 직접 예, 하고. 뭐 직접 예. 하셨고 네. 또 경제 법안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안타깝잖아요. 우리 아들 네. 딸들이요. 예, 이런 부분에는 경제 부분은 과감히 야당도 좀 도와주고 네. 또 정치적으로 잘못하는 거 있으면 뭐 정부나 대통령한테 또 질타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이 예. 옳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이제 우리 19대 국회가 이제 뭐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우리 저 윤희덕 의원같이 좀 뭔가 많이 좀 개방되신 분들이 이런 경제 법안 같은 것도 좀 통과시켜줘서 알겠습니다. 좋은 뭐 우리 어떤 일자리 많이 법안이든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생각합니다. 법안이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예, 아이고 뭐 믿고 아마 예, 우리 뭐 또 뭐, 꼭 좀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말씀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살펴보면서 또 여야가 각자 위치에서 또 어떤 일을 함께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